안녕하세요, 헤딩 여러분들, 닥터 혜자입니다. 하안검 수술은 항상 무서워하시거든요. 애교가 없어지고 눈이 뒤집히고 이런 이제 괴소문이 항상 따라다니는 수술인데,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수술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안검 재수술 시에 고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한 10년 전에 하안검 수술을 하셨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다시 피부도 처지고 지방주머니도 또 튀어나오고 노화로 또다시 진행된 눈밑을 좀 젊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으신 경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수술을 하셨는데 뭔가 불만족스러운 포인트가 있으셔서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흉터가 너무 눈에 띄거나 애교가 정말로 없어졌거나 눈밑이 너무 꺼져 보이거나 전체적인 주머니가 너무 불룩해 보이거나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첫 수술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또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요즘에는 정말 많아요. 세 번째는 앞에 불만족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 심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진짜 부작용, 예를 들어서 안검 외반이나 안검 퇴축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기능적으로도 각막이 너무 마르거나 눈이 시리거나 안구건조증이 생기거나 해서 불편하고 모양도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눈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또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술을 할 때 가장 이제 고려해야 되는 2개는 저는 사실 조직의 양과 조직의 질이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직의 양은 눈 밑 피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눈 밑 피부 아래에 있는 조직들의 단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조직의 양이 되겠고요. 조직의 질은 얼마나 흉살이 많이 생겨 있고 기존의 정상적인 조직이 많이 남아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직의 양 면에서 보면 조직이 많이 남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핸들링 할 수 있는 조직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케이스인 한 10년 이상 경과하셔서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하안검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직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져서 충분한 여유분을 가지고 수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직이 늘어남과 동시에 피부의 탄력, 그리고 근육의 탄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앞광대가 원래는 이렇게 위치해 있으셨는데 점점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꺼져 보이는 중안면부에 또 변화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피부만 잘라서 꼬매는 게 아니라 앞광대를 올려서 원래 위치로 좀 복원을 시켜주고 늘어져 있는 근육을 당기고 남는 피부를 자르는 식으로 차례대로 밑에 쪽에서부터 이제 받쳐주는 식으로 수술을 해야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불만족 때문이신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수술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 재수술 상담을 찾아오세요. 정말 다행히 첫 수술에서 피부를 많이 자르지 않으셔서 조직이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전에 선생님께서 잘 해주시려고 피부를 많이 잘라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외반이나 이제 퇴축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심사숙고해서 수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작거나 없거나 하는 경우보다 애교살이 납작해져서 요거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요 근육을 만들었을 때 잘 싸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피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면을 포장할 때는 표장지가 요만큼만 있으면 되지만 이렇게 볼록한 면을 포장하려면 이만큼의 더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애교 근육을 잘 만들어놔도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걸 딱 꼬매는 순간 다시 눌려서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힘을 못 이겨서 외반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속기 상하시더라도 섣불리 수술 결정을 하지 마시고 좀 조직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자체에 좀 힘이 들어서 재수술을 고려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보통 안검 외반이나 안검 퇴축은 눈꺼풀의 적절한 위치는 교과서적으로는 이 까만 동자를 약간 1mm 정도 가리면서 우리 안구와 아주 밀착이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위치인데 그것보다 아래쪽으로 더 끌려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 위치 자체가 바깥쪽으로 뒤집어져서 안구와 밀착하지 못하고 떠 있는 걸 안검 외반, 안검 퇴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막염이나 안구 건조증 그리고 시린 증상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안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데요. 이런 안검 외반이나 퇴축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를 정말 많이 잘라서 피부가 겉에서 모자라거나 흉살이 많이 생기거나 그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하거나 해서 이제 뭔가 버퍼링해질 수 있는 조직이 없이 흉살만 딱
달라붙어서 그런 단축이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이 두 개는 사실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피부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윗눈꺼풀이든지 하는 가장 비슷한 조직으로 얘네들을 피부 이식을 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안쪽에 단축이 와 있는 경우에는 피부 이식이 아니라 진피나 점막 혹은 연고를 사용해서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는 다른 층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앞에 10년 지나서 노화로 인해서 할 때 재수술 하실 때 앞광대를 올려서 앞광대 모양을 복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거를 뭐 중안면 거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저는 앞광대 리프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퇴축이나 외반을 교정하는 재수술에서도 꽤 중요하게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중력을 따라서 아래쪽 바깥쪽으로 끌려 내려가는 그런 게 안구와 눈꺼풀이 밀착이 안 되는 현상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힘을 만드는 것 자체가 꽤 큰 도움을 많이 줘요. 대신 어설프게 중안면 거상을 하면 오히려 흉터만 남아서 더 오그라들겠지만, 진짜 박리를 잘해서 얘가 딱 올라와서 여기를 받쳐주게 되면 외반이나 구축을 이식을 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앞광대의 리프팅은 사실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의 양은 이제 재수술을 하는 이 원인, 그리고 이제 사유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조직의 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직의 질 면에서 보면 이제 단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흉살이 어느 정도 생겨 있는지, 그리고 이 흉살에 생긴 범위와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가 또 이제 재수술의 회복을 결정하는 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수술을 들어가서 건강한 근육을 만나면 보통 이렇게 소고기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결이 있는 그 근육이 보이는 신선한 소고기처럼 우리 눈 밑 근육도 이제 움직이는 결이 보이고 탄력이 있고 붉은색을 띠는 건강한 근육이라면 외교를 만들거나 뭔가를 말아 올리고 모양을 만드는데 훨씬 더 이제 회복도 빠르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 근육을 좀 많이 잘라냈거나 흉살이 되면 붉은색의 튼튼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모양이 딱딱하고 섬유화되어 있고 하는 이 텍스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는데 좀 많은 제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되게 두꺼운 가죽이나 두꺼운 종이를 자르는 것 같이 흉살이 두텁게 생겨있고 딱딱하게 생겨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흉살이 두껍거나 심할수록 조직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힘이나 부드럽게 말리는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애교를 만들었을 때도 다시 모양이 잘 유지가 안 될 수가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대부분 예전에 정말 그런 뭔가를 주입하신 이력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웃을 때 차라리 자글자글하게 접히고 많이 접히면 조직이 그렇게 모자라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판때기처럼 이렇게 접히면서 잔주름도 잘 안 생기고 이렇게 딱딱하게 뭉치는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있고, 내가 표정을 짓거나 할 때 부드럽게 조직이 접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내가 흉살이 안쪽에 많이 생겨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꼭 성형외과 전문의랑 상담을 하셔야 하고, 상담을 하시더라도 회복 기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회복 기간을 보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수술을 했을 때 마치 첫 번째 수술처럼 아니면 수술을 하기 전처럼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재수술의 한계랑 가능성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은 제가 하안검 재수술을 드릴 때 목표를 1, 2, 3위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눈 밑 주머니 정리, 두 번째는 외반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 조직이 허락하는 한에서 애교를 만들거나 이제 나머지 흉터를 자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거든요. 이제 이전 수술로 인해서 피부나 조직에 변화가 있거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기대치만큼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변화가 없다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하안검 수술의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꼭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와 한계를 설정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수술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여러 곳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하셔서 재수술은 절대 후회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의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